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요일에 이 야인시대를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상담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화 나누실 수 있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노자성님, 8월도 이제 끝났다. 8월에 손실 마감하나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하네요. 라는 의견들도 올려주셨고, 준호님, 고기 먹었더니 학구열에 불탔다라고 하셨는데 좋아요. 배가 든든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대신에 배부르다고 졸기 없깁니다. 오늘 10시까지 그리고 투자의 신까지 2시간 확실하게 또 공부 확실히 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베네치아님 이름도 보이고요. 공부하게님, 김경희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빨리 종목들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서 밝은 햇님님이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두산퓨얼셀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퓨얼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두산퓨얼셀이 오늘도 3%대 강세 보여주면서 54,900원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지 문서진 전문가님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8월 초까지는 수소 관련 이벤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신호탄을 쐈지 않습니까? 일단 신호탄을 싸면서 수소 쪽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계속 요즘에 무슨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도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고, 9월 7일까지 어쨌든 분위기는 좀 탈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일진그룹에 또 이제 이 수소 관련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증권가에서 좀 분위기를 좋게 봐요. 그러니까 한 따상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쪽의 분위기가 좀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두산퓨얼셀은 지금 구간은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시장 자체가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수소 관련 쪽으로 급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4만 원 구간의 저점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두산퓨얼셀은 매출 대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비싼 게 맞죠. 뭐 어떤 보고서는 캐세라세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그때 당시 이게 그 리포트가 나온 가격대가 한 3만 원대였는데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올렸어요. 9만 원 올리고 10년 후 예상. 10년 후.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캐세라세라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년은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당시 그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부가 이렇게 수소 관련 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뉴딜로 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그 증권사들이 그런 리포트들을 좀 정부에 조금 이제 좀 우호적인 리포트,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뉴딜,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 리포트들이 좀 있었긴 했거든요. 네.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쓰라고 하니까 열받아. 그냥 에이 10년 거 땡겨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10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오, 듭니다. 진짜요?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급락할 줄 알았는데 안 급락했어요. 잘 지지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두산 퓨얼셀은 기본적으로 재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두산 그룹들이 좀 잘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이제 두산 중공업 쪽으로 조금 이제 포지션을 이제 나오면서 두산 인프라코는 이쪽은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조금 더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은 어쨌든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국내에서는 하나그룹과 두산그룹이 지금 이 수전에 관련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미래는 물에서 뽑아내는 수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린 수소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뽑는 화학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제철하는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런 부생수소 같은 경우를 그레이 수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요한 건 이제 친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이제 블루로 갔다가 이제 그린까지 가는 건데 그 그린은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이제 에너지를 돌려서 그 에너지원을 물 수전에 분해해가지고 그걸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인데 어쨌든 그쪽 관련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는 또 이제 계속 이제 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들고 가시고 이거는 실적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실적 보고 가는 건 아니고 수소 테마로 가는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용차라든지 그다음에 발전용 수소 관련 쪽은 계속 좋아요. 승용 쪽이 이제 아닌 거지. 상용 트럭이나 상용 버스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발전 쪽은 괜찮게 봅니다. 네. 매수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7만 원 잡아 드릴게요.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손절은 굳이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없이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7만 원 설정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진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소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 붙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상승에 함께 올라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게요. 이소말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위아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98,00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눈물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지금 91,500원이니까요. 조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도 8만 원대, 7만 원, 8만 원대를 좀 잘 버티고 이제 일단 올라오긴 하셨거든요.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현대위아를 가지고 지금 뭐 손실도 얼마 안 되시는데 본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은 울고 계세요, 근데. 예, 괜찮아요. 찾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근데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분기 때가 실적이 이제 공장 자동화 쪽 사업,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를 겸한 이제 공장 자동화 쪽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안 나온 걸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일회성 비용 제거하면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FA 사업부 쪽에서 이젠 그 현대그룹 전체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로봇 회사 하나 샀잖아요. M&A 했잖아요.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그 부품 쪽으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는 지금 앞으로 현대그룹이 이제 수소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그거 뭐 하잖아요. 이벤트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현대위아가 수소 쪽과 관련된 부품 쪽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 전체가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 위해서 로보틱스를 하고 있는데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위아에서 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위아의 지금까지의 위상은 그냥 그룹에서 뭔가 좀 잔업 처리 같은 것들, 좀 이제 조그마한 부분 같은 것들 이렇게 맡고 있다가 포지션이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조금 다른 포지션으로 해서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쪽이라면은 현대위아는 수소랑 로보틱스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 때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 늘었고 이게 일회성 비용을 감안을 했을 적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지금 자동차가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오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봐요. 현대차, 기아차도 그거 반도체 이슈 그거 이제 완화되면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곳이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덤태기로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도 이제 반등은 아마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차는 뭐 11만 원까지 보시고요. 10%시니까 뭐 저는 지금 내년까지 가져간다면은 이 종목은 13만 원까지 간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전 충분히 회복하실 거고요. 11만 원까지도 수익이 가능하겠다. 길게는 13만 원까지 가능성 열어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빵시미이 님께서 친구가 꼭 물어봐 달래요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친구, 딱 당첨도 되셨습니다. 종목은 바이넥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매수가 2만 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바이넥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친구가 뭐 하다 하면 본인 이야기던데. 아,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으면 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손실 중이라서 친구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가 되었던, 예, 네. 예, 혹시라도 본인이시던 간에. 진실은 빵시민님만 알고 계시겠죠. 네. 바이낸스는 지금 가격이 지금 2만 원 가격대라면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바이넥스는 어찌되었던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 회사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물론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뭐 충분히 저는 바이넥스 역시도 충분히 바이오시밀러 관련 쪽에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관련 부분으로 좀 오히려 이슈를 받고 있죠. 예, 갑자기 그 이름이 또 까먹었네요. 뭐죠? 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예, 그거를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슈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사실 사람들이 해놓고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고 단순 테마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국내 쪽에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 코스닥 관련 기업들이 바이넥스랑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어제죠. 셀리드가 이제 코로나 백신 치료 위탁 생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제가 참으로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제가 바이오 기업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좀 싫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괜찮아요. 왜? 이미 3상까지 확실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약을 만들어 본 회사예요.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한다라는 뭘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걸 주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약간 특수 타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찌되었든 근데 뭐 셀레드 입장에서도 뭐를 자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은 안 했지만 위탁 생산한다라는 거 딱 맡기면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이것 말고 뭐 저는 예전에는 좀 좋아했다가 요즘에 뭐 손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제넥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막 계약도 하고 맞아요. 주목을 많이 네,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임상 관련 부분도 좀 다 지연돼 버리고, 예, 뭐 그다음 시행하는 기간도 지금 뭐 뒤에 또 변경해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셀리드가 개발을 하면 급등할 수 있겠죠. 근데 개발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다행스럽게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안 했어요. 시장도 안 믿는 거예요. 별로 이거는. 그렇다면 근데 그걸 어쨌든 배제하더라도 바이넥스는 지금 가격대라면 홀딩이 맞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래 본업을 지금 괜찮게 나올 겁니다. 실적 관련 부분은.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25,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바이오 주다 보니까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거의 수익률은 한 25%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홀딩이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16,0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하셔야죠. 16,000원 이탈되면 이 밑으로는 또 없어요. 지지선이 마땅한 지지선이 없다 보니까 16,000원이 이탈되면 손절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1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래도 한 2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네. 빵시민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 사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빵시민님, 친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5,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 다만 손절 라인은 꼭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16,000원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네이버 TV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저희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메텔님께서 캠트로닉스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매수가가 27,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6개월 보유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아마 2월 달쯤 사셨으면 우리 34,000원 올라갔다 좀 내려오실 때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거의 본전 근처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캠트로닉스는 지금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전자 사업하고 케미컬 있는데 지금 실적은 자율주행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실적은 전자 사업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의 자율주행 쪽을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미국이 자율주행 표준 통신 그 신호 그 기준으로 뭘 채택을 했냐면 CV2X를 채택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쪽에 개발한 회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캠트로닉스만 오로지 그거를 지금 그 개발을 해서 그 통신 규격과 관련된 칩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표준으로 단일 표준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단일 표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 표준을 전 세계에서 채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미국으로 수출할 그 자동차 회사들은 나중에 자율주행차를 수출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꼭 그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뭐 이 회사 말고도 다른 데서도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초로 지금 그 기술에 대해 가지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올 거냐 그러면은 오겠죠. 어느 틈엔가 오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틈엔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주가는 지금 뭐 그 자율주행차 이슈를 타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한동안 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지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질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지금은 모멘텀이지만은 나중에는 지금 기대 모멘텀이지만 나중에는 실적으로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뭐 한 번에 그냥 쫙쫙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뉴스가 나오고 할 때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조금 견디실 필요는 있고 그걸 견디려면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견디기가 쉽거든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보니까 실적이 올해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실적이 220억인데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 상반기만 180억을 했어요.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업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뭔가 좀 터질 수 있는 폭발 잠재력이 있는 그 자율주행 쪽이 있다면은 주가는 일단 한 번에 34,000원을 뭐 뛰어넘지는 않더라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은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조금 오래 가지고 있는다 생각하셔도 되고 단기로 본다면 한 3만 원 올라가면 파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종목에다가 한번 캠트로닉스의 앞으로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 싶다 그러신다면은 뭐 가격 관계없이 자율주행 이슈가 실제화될 때까지 전기차처럼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네, 캠트로닉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가지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힘내자 님께서 비아트론 올려주셨는데요. 진단 살펴볼게요. 11,0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있네요. 자, OLED 장비주 중에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맞나요, 전문가님? 지금 OLED 아무래도 이제 장비주들은 뭐 이것 말고도 잘 안 갑니다. 물론 이제 OLED 장비들 중에서 뭐 원익 IPS처럼 반도체 쪽이 이제 섞여 있는 애들은 좀 다르긴 한데 아니면 뭐 폴더블 관련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쪽은 괜찮아요. 네. 뭐 선익 시스템 같이 뭐 메타버스 엮였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OLED 장비 업종들은 뭐 대부분 다 이 비아트론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IT 하드웨어 내에서 가장 투자가 적은 거거든요. 가장 투자가 잘 안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비아트론 같은 OLED 장비 업종들은 안 좋죠. 열처리 전공정인데 결국에는 얘들은 뭐 그게 없어요. 뭐 나중에 뭐 수리 관련 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라인 자체가 증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전공정 업체니까 후공정 업체들이야 뭐 노후화된 걸 좀 교체하는 수요도 많아지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그냥 뒤에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좀 생산량 늘리면서 속도를 좀 높일 때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뭐 이럴 때면 최적화를 위해서라면 후공정을 좀 투자를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전공정은 무조건 라인이 증설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가죠. 물론 근데 그만큼 라인 증설됐을 때 후공정 업체들보다는 전공정 업체들이 훨씬 더 잘 가는 건 또 맞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OLED 쪽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는 확실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본격적인 OLED 투자 사이클이 도래한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 OLED 쪽이 확실하게 가격이 다운됐어요. 지금 예전에 100인치 정도 하면 한 4천만 원 했거든요. 예, 싸게. 네. 엄청 싼 게 한 4천만 원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100만 원, 아니 지금 그 1000만 원 미만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한 뭐 9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점점 OLED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고 최근 들어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뭐 27인치 뭐 이쪽 시장에서는 꽤 생각보다 OLED가 많이 채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OLED 관련 쪽에 이제 투자가 집행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도 어쨌든 OLED, 여기 이제 보고 있는 VR이나 이제 쓰는 데에 대부분 OLED 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또 스마트폰이 계속 좀 이제 업황이 안 좋았다가 이제 좀 들어주는 과정에서 또 대용량인 대화면인 이제 폴드 관련 부분, 폴더블 폰이 좀 이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더 투자가 집행된다. 물론 근데 이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대비해서는 투자 규모는 작긴 작아요. 뭐 많이 투자하는데 한 3조, 한 4조 정도니까 규모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매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매수가가 생각보다 안 높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종목 교체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괜히 앞에 설명 굉장히 많이 했네요. 저는 이게 혹시라도 많이 물리셨나 싶어서 했는데 거의 뭐 매수가 근처시네요. 그러면 비중도 작고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종목 교체하세요. 차라리 반도체나 그냥 비메모리 쪽이나 아니면 2차 전지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늦다. 나는 그래도 이런 OLED 쪽 뭐 디스플레이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폴더블 폰 쪽으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는 종목 교체 이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OLED 자체만의 힘은 조금 약한 흐름입니다. OLED만의 경쟁력이나 수요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흐름이 지금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OLED 자체만으로 주가가 탄력이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렸는데요.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하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탄력 강한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전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반갑습니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성신양해요. 성신양회,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500원에 50%요.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앞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내려버려가지고, 네. 물 타도 될까 싶어가지고, 어, 여쭤보려고요. 지금도 비중이 많으신데 더 물탈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 가능하다면, 전망이 예. 괜찮다면 알겠습니다. 좀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손실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성신양회는 왜 사신 거예요? 저 친구하고 산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예. 이게 앞으로 뭐 대선도 있고 집이 모자라니까 세면이 뭐 예. 한번 사보라고 그래 얘기하다가 사다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사가지고. 아이고. 친구 찬스 하실 때는 조금씩만 들어가셔야 돼요. 예, 맞아요. 예. 50%씩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크실 텐데, 일단 성신양회 같은 시멘트주들은요, 실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시멘트주들은 건자재주만 일종의 테마주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양회는 올해도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보다 또 이제 감익이에요, 상반기 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전부 다 부동산 공급 얘기 나오고 정치권에서 그러면서 한번 이제 그러면 건설품 타게 되면은 시멘트 값 오를 거다 이러면서 한번 시멘트도 또 올랐다가 또 갑자기 또 우르르 다 빠졌어요. 근데 또 그럼 안 오르냐면은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제 하반기 되면은 또 이제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대선 장세가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때 열리게 되면 시멘트주들이 또 올라갈 텐데 단지 이제 올라갈 때 지금 잡으신 부분이 사실 그 올해 고점하고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올해 고점이 13,950원인데 거기서 10%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빼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긴 좀 힘들고 지금 일단은 뭐 어쨌든 하반기 때 이제 대선 테마 장세 한번 오게 되면은 권자재들이 한번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고 또 올라갈 적에 또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물 더 타는데 또 흔들리는데 밑으로 더 흔들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있는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지금 딱 올라가다 보면은 걸릴 자리가 11만 5천 원 부분이 11,500원. 예, 11,500원 부분이 지금 딱 걸리는데 거기는 뭐 일단 거기까지 오게 되면 한번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단 넘어간다 보면은 거기 넘어가면은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12,000원에서 본연가 사이에서 많이 비중을 줄이시고 10%만 남기세요. 그 10%는 가지고 11월 달까지 한번 11월 전에 올라간다면은 가져가 보는 걸로 그런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타기 하시는 거는 이 종목은 지금 물타기 하면은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시청자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예. 대선의 영향권에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비중은 좀 10% 정도만 대선까지 가져가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본전 근처에서 분할 매도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궁금점 해결되셨을까요? 예, 해결됐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주시면 또 다양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에서 김경희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 올려주셨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흐름이 괜찮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놀랍습니다. 5,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매도 타이밍을 몰라서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계속 가지고 갈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저점에서 잡으셔서 잘 올라왔어요. 더 가지고 갈까요? 지금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을 사고 좋은 주식을 사면 그리고 나서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한 5년 후에 일어나 봐라. 뭐 이런 건데 네. 예,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모르셔서 이만큼 난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을 아주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매도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올라오던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20에서 꼬꾸라지면서 여기 이탈됐던 요 라인 한 7,500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알으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모르셔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일단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저는 국내 쪽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 해외 쪽을 좋아하는데 다만 국내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VFX. 우리 흔히 말하는 후반 작업,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 작업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버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게임이랑 캐릭터 관련 쪽이거든요. 영상 관련. 그러다 보니까
CG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게 다 CG 작업이 나와야지 조금 더 몰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이 VFX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탑인 회사이고 가장 큰 회사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매긴다면 엄청나게 비싼 건 맞죠. 엄청나게 비싼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매도구를 할 가격대는 아직은 아니다. 더 갈 자리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결국에는 지금 우리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가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결국은 해소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많이 좀 뭐 요즘에는 조금 더 개봉 영화들이 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아간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영화 제작사들이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가지겠죠. 그럼 더 많은 영화를 제작을 할 거고 거기에 당연히 더 많은 이런 VFX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후반 작업이 들어갈 거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덱스터의 긍정적 요인이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 미래 성장성이 메타버스 관련 쪽 이쪽 관련 부분에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수익을 담보로 제가 보기엔 좀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12,000원이 깨지면 조금 추세는 살짝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수익 좀 많이 났다는 생각에 12,000원 이탈되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2,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목표가를 따로 설정하지는 마세요. 이게 성장성이 꽤 있는 회사니까 그냥 12,000원 이탈 안 하면 쭉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18,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매도 라인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의견 드렸네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라인만 한번 체크해 두세요. 12,000원이 깨지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1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그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시는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오미사님의 종목으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올려주셨네요. 15,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은 2%대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15,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PCB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전망들이 뭐 일단은 괜찮다. 전반적으로는 업황 전망은 괜찮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수익의 진수 시간에 드렸던 PCB 종목은 심텍이었죠. 심텍은 2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연결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좀 이제 감익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별도로 보게 되면은 증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터플렉스 쪽에서 좀 깎아먹은 것 같아요. 연결을.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시그네티스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늘 걸로 보고 있고 또 코리아 서키트 자체의 지금 이익은 분명히 확대가 되고 있고 또 3분기 때는 지금 그 삼성전자 쪽에서 폴더블 폰도 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기판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아마 그 실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DDR5 관련해 가지고 단가 높은 쪽으로 기판이 뭐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던 데니까 이제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올해 안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3분기 영업이익이 정말로 잘 나왔다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18,000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좀 그 기다려 보시는 걸로 실적 시즌 때까지 보유를 한번 충분히 한번 해보시는 걸로 기대를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되는 종목이다. 최소 뭐 18,000원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분기 실적 확인 후에 대응하는 전략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사랑꾼님, 삼성 SDS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81,800원, 비중은 20%입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삼성 SDS가 8월에 참 힘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우리 목표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삼성 SDS가 생각보다 모멘텀을 잘 못 받는 주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언택트 관련 쪽이 있을 때도 생각보다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삼성 내에서의 뭐 입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삼성그룹을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 내에서 이제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 사업부 내에 어쨌든 뭐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걸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SI 업체들이 삼성 SDS도 잘 안 가지만 포스코 ICT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 SI 업체들이 생각보다 흐름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 종목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삼성을 할 거면 사실 삼성 같은 S인데 삼성 오히려 SDI나 아니면 삼성 전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해를 보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가격대는 유지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매수가 근처인 매수가 정도가 되겠죠. 18만 원 정도? 그냥 매수가까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수준 정도까지만 내 매수가까지만 목표가를 잡으시고 그리고 매도를 하셔라. 물론 뭐 붙이려면 많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찌 보면 그 클라우드 관련 쪽도 뭐 그다음에 삼성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당연히 S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나중에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시장에서 좀 많이 우리나라는 SI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주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지주사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안 쳐줘요. 그러니까 뭐 SK 케미컬만 보시더라도 엄청 저평가거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은 또 엄청나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주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쪽은 SI 업체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종목을 오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삼성그룹이라면 삼성 SDI나 아니면 삼성전기나 아니면 그쪽으로 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목 교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뭐 연결하면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인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덜하고 주가의 흐름도 답답한 흐름인데요. 본전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전에서 빠져나오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다시 가서요. 인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원익 PN이 올려주셨네요. 오늘 2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14% 넘게 올라오면서 신고가 올라갔죠. 32,9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오늘 관심을 받았는데 자, 이 이슈와 함께 주가 상승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떨까요? 네, 원익 PNE는 이제 옛날 이제 PNE 솔루션이죠. PNE 솔루션은 제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 종목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원익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오히려 빠졌었어요. 그때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3만 원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정부 쪽에서 이제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겠다라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모멘텀을 타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의 구간은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는 구간이라기보다는 그 모멘텀으로 지금 수급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설정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전방이야 이 회사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지금 이제 얼마만큼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시장밖에 답을 몰라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얼마를 갈 수 있느냐, 뭐 4만 원을 갈까, 아니면 당장 내일 뭐 꺾일까 이거를 지금 가늠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10%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익절가를 좀 정해 놓으시고 뭔가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주가 형태가 익절가 정하기도 참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분봉상에서 흘러내리다가 지금 이제 그
저기 했는데 어쨌든 익절가를 오늘 그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32,000원 정도 익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깨지면은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34,000원 위로 가면은 이제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 구간에 갔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하고 지금 갈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34,000원 위쪽에서 분할 매도 의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급등 이후에 이 가격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34,000원입니다. 그 선에서는 좀 매도 전략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9만 8천 원에요. 네, 20%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49만 8천 원에 20%입니다. 궁금하신 예, 예.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예, 가장 너무- 궁금하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예. 점을 좀 질문을 드릴까요? 예, 이게 우선 제가 공모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받아졌는데 상장 당일날 그게 40만 4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매도 시기가 문제예요. 그렇게.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는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가능할까? 한번 상담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 볼게요. 문서진 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래프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톤 좀 김이 좀 빠졌죠. 왜냐면 뭐 따상 갈 줄 아셨는데, 근데 그게 정확한 게 그거예요. 시청자님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아졌잖아요. 예, 예. 네. 근데 그렇죠. 공모율이 낮아가지고 많이 받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 예. 많이 안 받아졌으면 인기가 많았던 건데, 그러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시초가도 영 이제 좀 재미가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크래프톤을 좀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왜? 그는 제가 뒤에 예전에 했던 투자의 신에서도 제가 크래프톤을 따로 이야기했을 때도 좀 별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어쨌든 배틀그라운드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쪽에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시는 예, 것처럼 지금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해요. 예. 이 오늘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게임 규제? 예, 봤습니다. 진짜 제가 느꼈어요. 아, 이래서 공산당인가?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게 공산당이 아니면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는 게임의 시간을 정하잖아요. 평일은 예. 아예 못하게 하고 주말에 1시간씩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거의 그 학부모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게임 업종에 엄청나게 큰 악재예요. 근데 크래프톤은 사실상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다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 예.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죠. 다만 근데 실망할 거는 아니에요. 왜 제가 실망할 정도는 아니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가 거기서 소위 이제 수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현금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아이템을 많이 사고 거기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이 연령대가 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성인층이니까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안 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유저들이 적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성인들도 거기 참여하는 유저가 적어져 버리면 게임의 전체적으로 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게임을 할 때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다, 뭐 서버가 얼마나 많이 증설됐다, 이거를 이유가 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만큼 많은 유저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0명이 하는 데서 1등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저가 많이 활동해 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악재가 있다. 하지만 매출이 크게 감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중국은 게임 규제를 할 거라는 거고, 크래프톤은 그렇게 된다면 이 펍지를 통해서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그러니까 중국 이외에 배틀그라운드 이외의 걸 필요한데 이거를 보여주는 건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시총이 너무 커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시청자님 이야기하셨던 그 첫 번째 목표 가격 55만 원, 딱 그 정도만 목표가로 설정하세요. 요거는 어쨌든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뭐 NC가 지금 좀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안처를 많이 찾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시총을 본다면 크래프톤도 약간 대안처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 55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그 이상은 보지 마세요. 그 이상 보면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더 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절가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45만 원이 이탈되면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45만 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45만 원, 목표가는 55만 원 설정하시고 너무 큰 기대는 가지지 마시고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짧게 볼게요. 예, 네. 그 거래량이 네네. 많이 줄어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거래량이 주가 상승하고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까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한데 지금 예. 상황에서는 횡보 구간이잖아요. 횡보 예.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아무래도 상승 에너지 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아, 예. 때문에 네,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 5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네. 라인도 꼭 지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게시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산업 진단 출발할게요. 다솜샘님의 종목이고요. 14,400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너무 답답해서 진단 문의드립니다. 주가 흐름 분석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건산업 답답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시장에 음, 이 정도면은 양반이죠.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답답하지 않은 종목이 요즘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아마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뛰고 있고 올해 합판 목재 쪽으로 뭐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들 실적들이 다들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건 산업은 그 전에 미리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지금 4, 5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목재 가격도 목재 가격이지만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 종목이 예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산 사람들은 지금 매도를 했고 실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사실 이건 산업의 실적 보면 접근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테마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가 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산업이 지금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7배 수준이니까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은 올라갑니다. 단지 그럼 올라가게 되면은 7배니까 뭐 그럼 10배면은 뭐 지금부터 50%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항시 이렇게 너무 좋은 실적이 너무 좋은 최대 실적이 나오는 해 시장은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냐면은 올해가 고점 아닐까 실적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실적이 이제 못 내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올해 이제 피크아웃 때문에 빠진 섹터가 먼저 올라왔다 빠진 섹터가 대표적인 섹터가 화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산업도 이제 그런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재 쪽도. 그런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목재 쪽 하고 있는데 목재 쪽 본업이 좋은데 근데 막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본업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아기업은 전기차 쪽에 전해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데 이건 산업도 목재 플러스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흐름이 답답한 거는 시장이 답답하니까 뭐 그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최소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뭐 팔지 아니면은 다시 계속 보유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산업입니다.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16,000원 선 정도에서 그래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산업 종목 올라오니까 채팅창에서도 우리 이건 앵커님을 찾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가가 저렇게 못 가는 건 이건 앵커가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이건 앵커님 생각나는 종목이네요 라면서 올려주시는데 이건 앵커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내일 아침에 저희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마크 V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올려주셨네요. 36,4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현재 주가는 32,750원입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본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하다. 예,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ENF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보면 드라마틱한 기업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 내에서도 잘 가요. 근데 실적이 좀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처럼 좀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잘 안 갑니다. 지금 약간 ENF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때 ENF 테크놀로지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미세화 공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포토레지스트 그 이제 원료에 이거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EUV 공정이 어쨌든 핵심 원료니까 그걸 이제 국산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지금 현재 생산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 생산량 자체는 좀 줄여놓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다른 것들 대비해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무조건 올라간다. 예, 이것보다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격대가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가까지는 오니까 손절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매수가까지 오면 그냥 팔겠다는 지금 생각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종목 교체를 하세요. 이것보다는 소재 내에서도 비메모리 관련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있는 쪽이 더 좋아요. 제가 이제 물론 지금은 못 삽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레이커 머티리얼즈라든지 이거 제가 수익의 진수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던 레이커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못 사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ISC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그 소재나 부품 업종들 근데 비메모리 쪽으로 이쪽으로 오히려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어요. 지금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 이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NF 테크놀로지까지 야한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내일 이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9월 시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우리 가을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는 날이고요. 또 수익의 진수도 오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쏠쏠한 추천주까지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의 첫날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